토트넘 핫스퍼, 부상자들이 가득한 팀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지난 시즌의 악몽이 다시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팀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두운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그의 공식 웹사이트는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등장으로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는 손흥민의 토트넘과 황희찬의 울버햄튼 간의 경기를 한국 더비라고 크게 홍보했습니다. 13일 영국의 풋볼 런던 신문은 토트넘과 울버햄튼 간의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의 첫 경기였지만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가디언 신문은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 후 토트넘은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울버햄튼의 크레이그 도슨이 손흥민에게 심한 파울을 저질렀지만 심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잉글랜드 출신인 도슨이 심판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감독들도 이번 시즌 심판들의 잘못된 판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롭은 현대 축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아시아인,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영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 간의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첫 패배를 맛보았고 이는 팀에게 불운한 일이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연속적인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며 홈팬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 경기의 주심인 마이클 올리버가 첼시 경영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국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11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 타임즈의 축구 전문가 폴 조이스는 마이클 올리버가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에게 많은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마이클 올리버 심판의 행동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리그에서 9번째 골을 넣자마자 주심은 빠르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예상치 못하고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태클 또한 충분히 위험하지 않아 벌칙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첼시 선수들에 대한 판정이 정반대로 이루어졌을 때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메디슨과 미키 반더벤 선수가 부상을 입었고 가장 좋은 선방을 보여준 골키퍼 비카리오도 첼시 수비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심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으로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끝나지 않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날카로운 보도로 유명한 영국의 기자 폴 오키에프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진입을 막기 위한 어두운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편파적인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이자 핵심 스타인 손흥민은 지난 시즌 경기장 밖의 희생자였다면 이번 시즌은 그라운드 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의 수비수 크레이그 존스는 손흥민을 겨냥해 강하게 공격했으며 심지어 그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골절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했던 부위였습니다. 이 명백한 태클을 모두가 봤지만 심판은 이를 처리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크레이그 도스는 또 다른 태클을 했는데 이번에는 발로 손흥민의 중요 부위를 밟고 팔꿈치로 얼굴을 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분명한 의도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단지 황색 카드로만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팬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감독들이 이번 시즌 잘못된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롭은 손흥민의 두 번째 아버지로 불리며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영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클롭은 스카이 스포츠 채널에 출연하여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버풀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럽의 관중석에서 50분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며 팬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심판들에게 분노와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 간의 첫 경기는 팬들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명백한 태클을 심판이 무시하고
심지어 과도한 파울 상황까지 계속 발생하며 잉글랜드 축구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와 영국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클럽들의 발언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유럽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만약 손흥민이 영국인이었다면 아무도 그를 태클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편파적인 판정은 상대팀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비유럽인,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부당한 판정은 축구 팬들을 정말 불편하게 만듭니다. 크레이그 도스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미치겠어요. 그는 아마도 축구 역사상 가장 나쁜 선수일 거예요. 제가 본 선수 중 가장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심각한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심판이 레드카드를 받아야 했어요. 토트넘은 크레이그 도슨에 의해 손흥민이 심한 공격을 받았지만 황색 카드조차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심판들이 이러한 부상을 일으킨 가장 나쁜 심판들이며 국제 경기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크레이그 도슨은 미친 개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더러운 플레이를 한 그는 같은 일을 겪어봐야 합니다.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도 크레이그 도슨의 맹목적인 태클을 강력히 비판하며 심판에게 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골.com의 기자이자 토트넘 전문가인 그렉 스토바트는 손흥민과 같은 득점왕이자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이런 일들을 자주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중 이런 상황을 자주 겪지만 고의적이고 명백한 태클은 심판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경기장에 있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공정한 플레이 정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런 더러운 플레이가 있는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상위권에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마치 영국 내에 토트넘의 진출을 막으려는 은밀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 울버햄튼 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홈팀 팬부터 원정팀 팬까지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한 경기가 진행되면 박수를 치며 경기장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영국 심판들은 물러설 곳이 없게 되고 곧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유럽 축구 팬들은 영국 감독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영국은 축구 산업에서 인종차별만 남은 나라라는 것이 진짜 영국 축구의 본질이며 이것이 공식 EPL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편향된 의식도 이 문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 행위를 하는 심판들은 축구계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공정함만이 축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심판들의 비열하고 추악한 행동은 비난받을 가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경기 후에는 심판이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영국 심판단의 수치이며 영국 전체의 망신입니다. 이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 전역에 퍼질 것입니다. 이 경기 동안 손흥민이 크레이그 도슨에 의해 악랄하고 교활하게 태클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울버햄튼에게 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은 아직 눈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부위를 상대방이 겨냥하여 공격했습니다. 이는 매우 추악하며 영국 축구장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들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손흥민, 영국 축구 분석 매체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장식한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이는 무패를 기록한 축구의 전설들과 동등한 찬사이다. 영국 선동 주요 매체들이 축구 선수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사디오 마네, 로베르 피레스와 같은 윙어들과 병행해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은 축구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최고의 윙어 3명 중 1명이라면 마네, 손흥민 그리고 피레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 선수는 리버풀, 토트넘, 아스널 등의 클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들이다. 마네와 손흥민은 최근 수년간 그들의 탁월한 측면 공격 능력으로 명성을 다지고 있고 피레스는 윙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트렌드를 제시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이들을 언급하였다. 분석가들은 세 선수 중 어느 선수가 가장 뛰어난 윙어인지에 대해 비교 및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윙어의 기본 역할 중 하나인 드리블에 있어서는 피레스가 가장 최적의 성과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체는 피레스의 드리블이 남다른 이유는 그가 보여준 매혹적인 기술 때문이었다.
피레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뛰어난 신체 능력을 멋지게 조합해 수비수들을 손쉽게 제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레스는 현대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강력한 소유권을 유지했다. 그와 비교되는 마네와 손흥민은 놀라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공격을 구사하는데 그들의 특기를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패스 능력에 대해서도 피레스가 마네와 손흥민보다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0미닛 퍼 매치 지은 피레스는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플레이에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피레스는 2001년 2월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의 상당히 높은 기록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네의 기회 창출 능력은 과소평가되었다. 그는 칭찬받아야 할 만한 선수이지만 여기서는 피레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라고 동시에 마네의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슛에 있어서는 손흥민이 가장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체는 피레스도 현재 활동했다면 그 역시 두 자릿수의 골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의 다재다능한 양발을 활용해 다양한 위치에서 득점하는 데 있어 특히 유명하며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10년 동안 기대 득점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인 선수는 메시를 제외하고 손흥민뿐이었다라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마네가 가장 빼어났습니다. 이 매체는 마네의 빠른 발과 공간 활용 능력은 두드러졌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여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총합해보면 피레스는 세 선수 중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